좀 군더더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많이 고민했을 때 바로 풀이해버리고 오늘 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는 증명 문제니까 치우고 2번 문제 한번 봐봐. 너희 머릿속에 있을 거니까 다 기억할 겁니다. 잘 봐놨다가 우리 어차피 주말에 수정 다 할 거거든. 그때 다시 공부해서 이제 토에 내셔야 됩니다. 2번 문제가 뭐냐 하면 x제곱의 2배의 n 플러스 1에다가 x 빼기 12는 0입니다. 두 근의 절대값 b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이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지. 절대값 b가 1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m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절대값 b가 1대 3이라 해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는 친구도 있고 막 이것저것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곱을 먼저 보라는 문제입니다. 두 근의 곱을 보시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0보다 작습니다. 이거 임으로 그러면 두 근을 어떻게 줘야 될까? 그렇지, 알파랑 3알파가 아니라 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 요렇게 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라 하자 요렇게 주는 겁니다. 요렇게 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 콤마 3알파 이렇게 줘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나 한다 치면은 이제 실제 두 근의 곱을 하는 거야.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보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알파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알파 제곱이 얼마인 겁니까? 4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알파는 얼마였다?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 요걸 알 수 있고요. 그럼 n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근의 뭘 건드립니까? 합을 건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여기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알파지. 여기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없애버리면 알파는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가 아니까 얘는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죠. 1이 넘어가주면 m은 플러스 2였다면 1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2였다면 마이너스 3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n 값의 곱은 얼마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원리 해설에도 나오는 그냥 대표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해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케이스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얘부터 따져가지고 한 케이스만 풀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바로 지워도 되려나? 그 다음에 뒷페이지 3번도 마찬가지야. 아직 못 푼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대신 주말에 수정할 때는 스스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빼기 3. 요 녀석의 근이 알파랑 베타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알파분의 1이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우리는 이거 압니다. 얘랑 얘랑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죠. 얘랑 얘랑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지. 그럼 역수관계인 거를 근으로 하는 놈은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거꾸로 다 적으면 된다 했던 거 맞지? 근데 그거 쓰지 말고요. FM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석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알파랑 베타분의 1을 더합니다. 얼마가 돼야 됩니까? 알파랑 베타분의 1을 더하면 그래 두 근의 합이니까 5가 돼야지. 얘 통분하면 베타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5다. 여기까지 한 게 나오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을 하면 베타분의 알파가 얼마인 겁니까?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했으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 x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분의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최계가 얼마였대? 3. 그렇지.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라 했으니까 전체 3을 곱해버리면 되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 쫄 필요 없어. 얘는 x제곱에다가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알파분의 베타가 돼서 능력을 만족합니다. 근데 잘 째려보십시오. 위에 거를 잘 써먹으면은요, 나는 요거 바꿔치기 할 수 있대. 뭐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위에 거 잘 써먹으면 몇 베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몇 베타? 5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3배의 x제곱에 알파분의 5베타라고 적고 x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런데 위에 거 잘 보시면은요, 알파분의 베타도 얼마인지 안디? 알파분의 베타. 그렇지. 요 녀석의 역수가 알파분의 베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적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배의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주면 플러스 3분의 5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가지고 0이 되는 거지. 그럼 뭐를 전개하면 끝? 3을 분배법칙 쓰면 끝이죠. 그래서 5x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역수인 걸 보고 공식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4번은 우리 책에서 그대로 했던 거고 교재에 있으니까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까지 풀이해 줬는데 주말 돼가지고 복패 수정하세요 했는데 못 고친다. 한번 꼭 하나 드릴 겁니다. 바스라지도록 하나 드릴 겁니다. 공부 꼭 해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서두야 따라오고 있나? 네. 오케이, 현성이 따라옵니까? 자, 이제 책 좀 갖고 올게요. 바로 돼 있는 거. 알겠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판별식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중에 마지막에 요 유형이 좀 중요하다 해가지고 한 개 풀고 마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맥락이었냐 하면은 얘를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녀석을 이제 그 대각선법 2번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랑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랑 뭐 다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십시오. Q라는 놈이 있는데 이 멘트가 진짜 자주 나옵니다. x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요 멘트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이쪽의 수식은 계속 변할 거야.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멘트에 집중하시라고요. 자, 너희는 안 적어도 되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고요? 아, 그럼 여기에서 적지 마십시오. Q라는 거는 여기에서 Q라는 거는 괄호 곱하기 괄호가 될 건데 여기랑 여기가 몇 차식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1차식이 되고 여기가 1차식이 되면 두 1차식의 곱이 된다는 거지.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상식인데 x는 1차입니다. 근데 x제곱은 2차죠. x세제곱은 3차입니다. 루트 x는 몇 차일까요? 무리식이니까. 무리식이니까. 자, 얘는 루트가 있으면은요, 사실 1차다, 2차다 이런 것처럼 차수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고2 때 배우는 겁니다. x의 루트를 씌운 거는 x의 2분의 1차가 됩니다. 근데 차수는 자연수하고 0에다가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걸 보고 차수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있으면 여기 식에 루트 x가 있으면 이거 1차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 내 말이 어렵습니까? 1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자고요. 자, 솔루션 갑니다. Q라는 걸 갖고 올 건데요. 이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요 녀석은 이제 X에 관해서 내린 차순 정리할 겁니다. 자, X에 관해서 내린 차순 정리하면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X항이 여기도 있고 X항이 여기도 있습니다. 2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y 플러스 1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시면 3y 제곱에 8y에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1번 살짝 째려보십시오. 1번 풀었던 거. 1번 풀었던 거 보면 k가 상수면 여기를 대각선법 2번 써가지고 풀면 되는데 여기 k가 미지수라 가지고 이게 대각선법이 안 돼. 그래서 차선책으로 여기에서 무슨 공식을 쓰는 겁니까? 근의 공식. 그렇죠. 그 중에서도 무슨 근의 공식? 짝수. 그렇죠. 짝수근의 공식을 잠시 갖고 옵니다. 짝공.
자, 짝수근의 공식을 쓰니까 x는 얼마냐 하면은 a분의인데 1분의니까 버리시고요. 마이너스 b 다시니까 2y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상한 거 있어? 2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니까 3y 제곱에다가 8y에다가 빼기 k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간단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1에 루트에다가 제곱을 계산하면 4y 제곱에 3y 제곱이니까 그냥 y 제곱 플러스 4y인데 빼기 8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y 플러스 1에다가 빼기 k가 있죠. 이렇게 적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근이라는 게 플러스일 때 한 번, 마이너스일 때 한 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면 q라는 거는 x에다가 빼라. 근 한 번 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y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 y제곱 빼기 4y 플러스 1 빼기 k 얘를 한 번 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 번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y제곱 4y 1 빼기 k 이렇게 해서 닫아줄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는데 어디 아, 여기 조금이 더 있어야죠. 이렇게. 자, 진짜 귀찮은데 얘를 풀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분배해 보십시오. 2y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x 플러스 2y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한 거 앞에 있죠? 마이너스 아, 여기가 마이너스입니까? 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가 돼야 되고요. 뒤에는 플러스 루트가 돼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요 녀석이 두 1차식의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두 1차식의 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게 두 1차식의 곱이 돼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루트 때문에 1차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맞죠? 그럼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되거든. 이 루트가 사라지려면 루트 안에 있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 얘가 뭐가 돼야 될까? 만세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이려면 루트가 사라져야 돼. 루트가 사라지려면 루트 안에 있는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세상 모든 완전 제곱식은요. 판별식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4분의 d를 갖고 와가지고 반의 제곱하면 4고요. 마이너스 ac 하면은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k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k가 마이너스 3이면 요 안에 게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루트가 사라지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돼서 두 1차식의 곱이 된다.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할 때마다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푸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우리는 상식으로 엎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잘 봐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2차식 x에 관해서 내린 차순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짝수근의 공식을 썼더니 여기 이렇게 루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으니까 좀 보기 좋게 적으면 여기가 판별식 자리인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판별식 자리입니다. 판별식 자리입니다. 판별식 자리네요. 그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이다.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요 멘트가 나오면 동치는 누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까? D가. 그렇지. D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 D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근데 문제 만드는 사람은요, 항상 요 D가 다시 어떤 문자에 관한 몇 차식으로 만들어 놓을까? 2차. 2차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게 2차식입니다. 그러면 판별식 자체가 2차식인데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면 이 2차식의 판별식이 다시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판별식 D의 다시 D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D의 D가 0이 돼야 된다. D가 뭐냐면 얘고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되게 어려운 이론이야. 자꾸 물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D의 D가 0이어야 된다까지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민재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요건 거의 복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누구요? 9-5요? 9-5 맞죠? 9-4 방금 했던 거 9-4 맞죠? 복태는 9-4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5번입니다. 자, 루트 3 마이너스 2와 루트 3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해열라. 정석을 읽어보시면 최고 차수 언급이 없습니다. 그때는 체계를 얼마라고 본다고 약속합니까? 1로 본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1번 문제를 보시면 두 근의 합은 암산하십시오.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2루트 그렇지, 2루트 3입니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 그렇지. 제곱 빼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 외우자 했었죠. 뭐 외워야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얼마? 곱. 얘가 얼마다? 0. 0이다. 이거는 좀 외우자고 했었죠. 2차 방정식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에다가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딱 적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지는데 하필 개수가 뭐래? 유리수래. 저거 무슨 개수 방정식입니까? 그렇지. 유리개수 방정식. 이므로 다른 근은 누굴까? 2 플러스 루트. 그렇죠. 2 플러스 루트 3이라 해서 편례수가 나옵니다. 요거 우리 저번에 증명했고 복태도 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인 걸 아니까 또 합은 얼마로 보입니까? 두 개 더하면 4. 4로 보이고요. 곱은 얼마로 보입니까? 제곱 빼기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1로 보이는 거지. 그럼 이제 이 파란색은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더하기 1은 0이다 해서 요게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어려운 문제가 이제 타생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은 무슨 개수 방정식 쓰면 될까? 실개수. 그렇지, 실개수 방정식 쓰면 되죠. 그래서 3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개수 방정식이니까 똑같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과 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면 실개수 방정식 부분에는 상식을 한 개 더 얻겠습니다. 자, 민석이도 안 적혀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식을 할 거냐 하면은요. 아까 전에 봤던 겁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암묵적으로 a는 0이 아니라는 가정이 깔립니다. 자, 요거 1대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요거를 뭐로 가지는?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요거 묻는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결론 알고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역수잖아, 역수. 얘네들을 보고 역수라고 읽혀야 됩니다. 역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cx 제곱에다가 얼마? bx 더하기 a는 0. 거꾸로 주르륵 읽어버리면 되는 거지.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또 프루프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프루프가 얘만 할 줄 알아도 다 끝난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근계 알파 플러스 베타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알파 베타 얼마게요? a분의 C. c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 보십시오.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얘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알파 베타를 해버립니다. 자, 양변에 알파 베타를 곱하면 알파 베타 x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알파 베타 곱하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 베타 곱하면 1이 돼가지고 0이 되죠. 그러면 여기 곱이 있고 합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분의 c에다가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b에다가 x가 되고요. 1은 0이다가 되지. 그러면 얼마 곱하면 끝? A. 그렇지. a 곱하면 끝이죠. cx제곱 b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역수가 근이다 그러면은 개수를 거꾸로 두루룩 붙여버리는 게 답이구나 까지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 이런 건 다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9-6번이 있는데 오늘 복태도 내가 풀이를 한 문제 해줬기 때문에 소가로 1번은 안 할 겁니다. 소가로 2번만 할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솔루션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두 근의 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1이 되는 겁니다. 계속 했던 말 반복이죠. 얘와 얘를 근으로 한대.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합과 이 두 녀석의 곱의 데이터만 있으면 게임은 끝입니다. 그래서 합의 데이터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합이라는 건 얘네 둘이 더해주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녀석은요, 재배열을 해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나는 위에 데이터를 아니까 이 녀석을 바꿉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리고 뒤에 거 통분하면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1, 2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연산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버벅버벅거린다고 공부 꼭 하시고요. 합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6이고요. 빼기 2가 됩니다. 분모 1은 가볍게 생략해 주시고요. 4가 되네요. 아, 얘는 아주 좋은 숫자가 나오네요. 자, 합의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좀 귀찮지만 곱의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 두 근을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얘를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 슉 전개하면 알파고요. 슉 전개하면 베타네요. 쓱 전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이고요. 4고요. 1이네요. 6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2차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네, 결국은 그냥 합과 곱의 데이터만 구해낼 수 있으면 2차 방정식은 언제나 구할 수 있다. 너무 쉽다. 이렇게 가는 거죠. 노잼이라서 바로 넘어갑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정수근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정수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포함하냐 하면 자연수 근보고도 정수근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놓고 정수 조건이 붙든지 자연수 조건이 붙으면 푸는 방식이 조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음 시간 완벽한 복태가 될 건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밑에 문제 바로 풀면서 밑에 문제를 풀고 돌아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자, 근데 밑에 문제 보시면은요. 9-7번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9-7번하고 9-8번을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비교. 비교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푸는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다시피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9-7번을 보면은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m이 포함되어 있죠. m이 포함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놓고 양의 정수 조건이 걸리고 n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밑에 문제를 보시면은요. m이 포함된 2차식이 또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그래 놓고 정수 조건이라는 근이 정수라는 조건이 걸리더니 n 값을 구하래. 그러면 묻는 형태가 비슷한 거 맞습니까? 정말 비슷하게 생긴 두 문제인데 7번하고 8번은 푸는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갑니다. 자, 첫 번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자. 이렇게 줄 거고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양의 정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자연수. 그렇지, 얘는 자연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잠시만, 이 와중에. 자, 일단 밀어붙이겠습니다. 공부를 꼭 해야 되고요. 자, 두 근의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M 더하기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더하기 4가 되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죠? 3 빼기 2m이 됩니다. 자, 요거를 내가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요 녀석을 니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식도 그렇고 니은식도 그렇고 m에 관해서 몇 차식입니까? 1차식. 둘 다 1차식이라서 m을 소거할 수 있는 경우가 1번 케이스입니다. 자, m을 소거하고 싶습니다. 니은에서 누구를 빼버릴까? m을 소거하고 싶으면은 기억에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니은이랑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다가 2배를 하고요. 니은이랑 더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m을 소거하기 위해서. 아, m이 똑같은 차수니까 이거 소거하기가 쉽네.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암산해 보십시오. 좌변기 이거 2배 해가지고 얘랑 더하면 알파 베타에다가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되고요. 우변은 여기다가 2배 해서 얘랑 더한대. 11. 그렇지. 11이 11 맞나? 아닌데. 맞는데? 맞나? 이거 2배 해서 얘랑 더하면 11 맞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요거를 있잖아. 강제로 뭐 하냐면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잘 봐봐. 이거 중요합니다. 괄호 2개를 주고요. 는을 줍니다. 자, 이거를 강제로 인수분해 할 건데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를 한 개씩 줘야 됩니까? 알파 한 개 주고 베타 한 개 주면 알파 베타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2알파가 나오려면 여기 얼마 돼야 될까? 플러스 2. 그렇지, 플러스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2베타가 나오려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하기 4도 나올 건데 여기는 4가 없었잖아. 그래서 양변에 뭐를 했다고 생각할까? 4를 더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우변이 얼마 돼야 될까? 15. 15가 돼야 되는 거지. 강제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자연수니까 추론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까지 나왔고요. 2번에서는 추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괄호 2개를 곱해가지고 15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를 볼 거야. 그러면 이 괄호 곱하기 괄호 해서 15가 돼야 되거든. 곱해서 15 되는 숫자 누구 있습니까? 1 곱하기 15랑 또 3, 5랑 5, 3이랑 15,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직접 찾아내는 걸 우리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궁금하냐면 알파랑 베타가 궁금합니다. 그럼 요 식에다가 전부 얼마 빼버리면 돼? 2씩 빼버리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2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2 빼면 13이 나옵니다. 2 빼고 2 빼고 2 빼고 2 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자연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 됩니다. 얘도 모순이 발생합니다. 얘네들이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1, 3 아니면 3, 1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n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n값이 있는 기억식을 한번 보십시오. 기억식을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플러스 4가 되고요.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얼마입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그렇지, 4가 되는 거지. 그게 n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아, m은 0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상유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됩니까? 서울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게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m에 관해서 근과 계수와의 갑자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단 말이지. 근계를 써가지고 나타내 보니까 m 소거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m 소거가 쉬운 경우에는 m을 빨리 없애버린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로 인수분해하냐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무슨 꼴? 정수꼴. 요런 꼴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추론을 시작하는구나. 요렇게 뼈대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 m 소거하기 쉬운 문제는 괄호 곱하기 괄호로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추론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문제랑 비교하겠습니다. 9-8번 팡. 얘를 보시면은요, 이 풀이랑 상관없이 여기다가 풀이하겠습니다. 솔루션. 문제 형태는 되게 비슷합니다. 2차식 주어지고 m이 있는데 두 근이 또 모두 정수래. 그래놓고 정수의 값과 두 근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두 근을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라 하자. 그러면 한번 풀어봐서 알겠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씁니다. 근계를 써주시면은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얼마로 보입니까? 2m으로 보이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로 보입니까? 2m 제곱 빼기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에 거는 m에 관해서 몇 차입니까? 1차고요. 얘는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그러면 위의 식을 제곱해가지고 두 식을 빼야 되는데 위의 식을 제곱해서 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못할 건 없지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m 소거가 귀찮습니다. 차수 달라서 차수가 다르다는 소리는 m 소거가 귀찮다. 귀찮은 좀 그렇네요. 복잡하다. 풀이를 포기합니다. 복잡하다가 돼가지고 플랜 B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 플랜 B가 뭐냐면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무슨 근을 두 개 가집니까? 실수근.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그래서 정수근 몇 개를 가지는 거야? 알파, 베타를 가지는 거지. 근데 저 정수 보고 유리수네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걸 보고 실수네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러면 이거는 둘 다 무슨 근이라는 겁니까? 실근이 된다라는 거지.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쓰겠죠. 아, 정수근을 가진다라는 건 실근을 가진다는 거구나. 실근을 가지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반의 제곱 갖고 오면 m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c 해주면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실근이니까. 그렇지.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서 넘겨주시면 m제곱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범위. 그렇지. 사이범위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m은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에서 m도 수식어가 있네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정수 m 조건이 있거든요. 문제 속에 자연수 정수 조건이 있으면 추론할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추론을 시작합니다. 추론을 해주시면은요. m은 뭐 또는 뭐 또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잡아내는 게 2번 흐름입니다. 자, 3번 흐름은요.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를 나눕니다. m이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m이 마이너스 1이면 알파, 베타, m 값 다 찾아야 되니까 어디를 건드리는 게 좋을까? m이 마이너스 1이면 저 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m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그냥 는영이 돼버리네. 근데 이거는 x 값이 얼마 나옵니까?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0 아니면 그렇지. x는 0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무슨 수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거든. 아, 그렇다면 얘는 정수가 맞지. 아, 그럼 얘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0일 때 한번 봅시다. 이런 케이스도 잘 나눠야 되거든요. 자, m이 0일 때를 보시면은요. 저기다가 0 넣어 보십시오. x제곱. 그 다음 0 넣으면 없어지고 0 넣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게요? 루트 2.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이거 정수 돼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모순. to 정수근. 이렇게 되죠. 아, 정수근이라는 조건의 위배가 되는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갑니다. 아, m이 1일 때. 얘는 이제 두 번이나 해봤으니까 쉽게 나오겠죠. m이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고요. 이렇게. 아, 그럼 x는 얼마 또는 얼마 나옵니까? 0 또는 2. 그렇지. 0 또는 2가 나와가지고 오케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만 풀고 끝내버리는데 이거 절대 좋은 풀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케이스 3개를 풀어놓고 결론이 없는 거야. 일기 실컷 써놓고 나는 오늘 행복했다, 나는 오늘 슬펐다, 나는 오늘 화가 났다 이런 결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요. 1번부터 3번에 의해 귀찮지만 이렇게 적어줘야 돼.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근은 얼마입니까? 근은 0과 마이너스 2고요. m이 1일 때 근이 얼마냐 하면 0과 2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나와야 결론을 적은 겁니다. 하하. 자, 내가 두 개의 풀이를 안 지우고 놔뒀습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이 풀이랑 이 풀이는 완전 다르죠. 얘는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더니 추론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갑자기 판별식을 쓰더니 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 쓸지 강제로 인수분해할지 결정하는 거는 누가 쉽다 어렵다에 따르는 걸까? 그렇지. m 소거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럼 위에다가 정리를 합시다. 2차 방정식의 정수근. 자,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 두 근을 뭐라고 합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갑자기 뭘 씁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씁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게 소거되기 쉬운 거? M 그렇지. M 소거가 쉬울 때. M 소거 쉽다. 차수가 같다라는 거죠. 밑에는 M 소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론만 적읍시다. M 소거가 쉬운 경우는 M 소거 한 다음에 어떤 꼴을 만드냐 하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로 뭐 해라? 인수분해를 한다.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로 인수분해하는구나. 여러분들 해봐서 압니다. M 소거가 어려울 때는 뭐 해서 풀어야 됩니까? 케이스 안한다. 그렇지. 정수근은 판별식. 정수근은 뭐랑 똑같냐 하면 실수근이죠. 따라서 판별식을 쓴다라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도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복태로 낼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겁니다.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비워낸다. 아니면 흐름을 아예 못 잡았다. 그것도 사실 엄청 혼낼 겁니다. 할 거는 딱 하고 해야지. 됐어. 넘어갑니다. 두 문제 딱 좋았고요. 이건 했던 거고 이것도 했던 거고 실근의 부분을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2차 방정식 한 개 주어져 놓고요. 어떤 멘트가 주어질 거냐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근거리지 마십시오.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저기. 알겠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과 동치인 수식을 잡아내줘야 되는데 저 말과 동치인 수식은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개나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양수다 음수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복소수에서는 양수 음수 개념이 있어 없어? 복소수는 대소관계를 비교 못하기 때문에 i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라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으로는 얘랑 동치가 아니야. 그래서 and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and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누구랑 만나는 곳입니까? X? X축이랑 만나는 그 X 절편자리가 근이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그 근이 양수이려면 여기에 0이 있는 이런 모양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수식을 딱 잡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and를 준다는 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겨우 저 그림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만약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딱 있다고 칩시다. 야,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속뜻이 뭡니까? 무슨 근을 가진다는 소리야? 실근을 가진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줘버려도 되겠지. 여기 x축이 있을 때 여기 0을 주면은요 이렇게 줘버려도 실근이 가능하죠. 이것도 실수근이고 이것도 실근입니다. 그럼 요것도 실근이고요. 요것도 실근이거든. 그러면 이 두 실근이 모두 양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런 그림도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럼 이런 그림도 가능하니까 얘랑 동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 그러면 이 조건만으로는 좀 불완전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조건을 더 걸어주고 싶은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여기까지 딱 줍시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저 그림이랑 안 똑같은 걸 그려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면 될까? 여기 있을 때 있잖아.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주고 여기를 베타라고 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할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하면 양수인 거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지. 아, 그 말은 이 두 조건만으로는 쟤랑은 동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또 어떤 조건을 줍니까? 두 근의 곱이 뭐 하나라는 거.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준다는 거지. 아, 근데 두 근이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두 근의 부호가 어떻다라는 소리야? 같다. 그렇지.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야, 부호가 같은데 두 개 더해서 양수래. 그럼 각각이 뭐였다는 소리야? 양수. 그렇지.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였다는 소리지. 이렇게. 아, 그래서 실근을 가질 건데 두 근을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은 못 나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해 주니까 요 멘트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동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멘트 더 배울 겁니다. 총 3개를 배울 건데 4개를 배울 건데요. 자,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뭐? 음수. 그렇지. 두 근 모두 음수인 걸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대.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생각해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두 근 모두 음수인 것이. 그럼 저거랑 동치가 되려면요 일단 판별식 실근이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 0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이번엔 두 개 더해서 뭐가 돼야 될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렇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가 되고요. 여기까지만 주면 동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그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집에서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가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렇지. 0보다 크다.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지. 저 세 개를 다 만족해야 우리는 겨우 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에 거랑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근. 한 근은 음수. 음수고 다른 한근 양수. 그렇지. 다른 한 근은 양수. 다른 한 근은 양수. 요걸 본다는 거죠. 자, 이 멘트도 우리가 되게 자주 만날 겁니다. 이렇게. 자, 한 선생님. 근이 음수고 다른 한 근이 양수다 그러면은 이렇게 쓱 그렸을 때 여기를 x축으로 보면 그 해가지고 0이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근은 음수고 다른 한 근은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자, 네. 여기에 그 이번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뭐라고? 음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2번? 네. 맞습니다. 두 근 모두 음수. 네. 자, 그러면 얘랑 동치가 되려면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인 놈이랑 양수인 놈이 중근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중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그러면 판별식에서 뭐가 사라져야 될까? 그렇지, 등호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싶은데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양수야. 근데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더해서 음수거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이 멘트 가지고는 두 근을 더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대신 알파 베타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근의 곱은 그렇지 항상 음수.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그림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 D 이거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얼마? 4AC가 되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얘 한번 보십시오. 두 근의 곱이라고 하면 흔히 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분의 뭐로 나옵니까? C로 나와서 요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요런 거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던데 여기다가 양변에 A를 곱하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등호 입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를 곱하냐 하면 양변에 A 제곱을 곱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하셔야 돼. A 제곱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입을 그대로 둡니까? 반대로 돌립니까? A 제곱은 양수야. 그렇지 그대로 두겠지. 그럼 여기다가 A 제곱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AC가 되겠지. 0에다가 A 제곱 곱하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분수는요 사실 속뜻이 얘랑 같아서 AC 부호가 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음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B제곱은 있잖아. B제곱은 항상 0 아니면 플러스야. 근데 여기서 AC는 0보다 작대. 요 AC가. 그러면 이거는 항상 0보다 어떻게 됩니까? 크죠. 0에다가 마이너스 하든 플러스에다가 빼기를 하든 얘는 항상 0보다는 어떻다? 크다. 크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린 이걸 알고 있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이런 논리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를 자동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적으면 여기서 AC가 0보다 작다이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다다 항상 성립합니다. AC가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성립되면은 판별식은 굳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여차저차 해가지고 판별식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은 얘는 안 따져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A, B, C가 잠시만. 쌤,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거 전부 다 따졌잖아요.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얘는 0보다 작다였고요. 앞에 거 두 개는 0보다 뭐 한 거였습니까? 크다였죠. 0보다 클 때는 이게 성립이 자동이 안 되는데 0보다 작다일 때는 자동 성립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석이 질문이 뭐죠? A, B, C가 항상 실수예요. 네, A, B, C는 이제 실계수 방정식을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요 정도는 백지에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대화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자주 만날 데이터가 뭐냐 하면 두 근의 절대값이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의 크기는 같다.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 멘트 자체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얘랑 동치인 수식을 잡아낼 건데 얘는요 그림을 생각해 보면 x축에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 가운데 누가 있어줘야 돼? 0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되지.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거죠.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서로 다른 두 근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D는 의식적으로 따라오십시오. 0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크죠, 크네. 그렇지.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U는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죠? 따라오셔야 됩니다. 두 근의 합은
아니, 그림을 봐. 0. 그렇지. 0이 돼줘야지. 그리고 두근의 곱은 그렇지. 0보다 작아야겠지.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대. 그럼 누가 사라져도 돼. 그렇지. 얘 때문에 얘는 자동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 없죠.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됐어. 자, 다음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복염이 어떻습니까? 이론들이 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4개의 멘트를 보고 수식으로 자꾸 바꾸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호 1번부터 3번까지가 전부 우리가 방금 배운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n값 또는 그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솔루션 가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자, 요 말과 동치는 일단 그것부터 기억합시다. 수식이 몇 개 있어야 됐었지? 3개가 있어야 됐습니다. 판별식이 어떻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합은 크다. 곱은 크다. 요거랑 동치였죠. 그래서 처음에 기억이라고 할까요? 판별식을 따지시면은요 4분의 t가 낫겠네요.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n-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 해주면 플러스 m-3인 게 보입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2차 부등식이 나오네요. 두근두근합니다. 자, m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m인데 마이너스 m이 되고요.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요렇게 됩니다. 1, 1, 1, 2 빼기 더하기 여기까지 나오네요. 큰큰 작작입니까? 사입니까? 큰큰 작작이네요. 그러면 누구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누구보다는 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나오죠. 무려 3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길게 가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저기서 보면 마이너스 2에 n-1입니다. 그게 0보다 커야 되지. 자, 마이너스 2로 나누겠습니다. n-1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아하, m은 누구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좀 귀찮지만 디귿번 한번 가볼까요? 두근의 곱입니다. 저기서 누굽니까? 마 m 플러스 3이고요. 그게 0보다 커야 되네요. m이 넘어가는 게 낫겠네. m은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내가 기억, 니은, 디귿을 일부러 적어줬는데요. 이제 수직선에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를 내가 m축으로 준다면은요. 기억을 갖고 오면 마이너스 1에다가 구멍 색깔 칠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데 기억이라고 적어주는 센스.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를 갖고 오면서 다시 한번 기억이라고 적어주는 센스. 자, 니은을 보시면 m은 1보다 작네요. 1은 여기쯤 있다 해가지고 작다. 요게 니은이 되고요. 그 다음 디귿을 보면 3보다 작다 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3보다 작다 해서 얘가 디귿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애들은 여기를 자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여기는 몇 번 조건과 몇 번 조건이 만나는 곳이야? 기억 조건이랑 누구? 디귿 조건이 만나기 때문에 니은 조건은 얘를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만족되는 공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겹친다고 다 답인 게 아니라고. 그럼 진짜 기니디가 다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한 문제를 풀어도 풀이가 되게 길지? 이런 건 연습장에 깔끔하게 풀어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요. 두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두근 모두 음수면 알콘이 망감되나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관리실 소리 아닌가? 맞지? 단돌이 잘해라 임마 이거를 얘기하는 거. 자, 두 근 모두 음수입니다. 동치 관계 뭐였죠? 일단 수식 몇 개였더라? 그렇지, 3개였더라.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그림 떠올려봐봐. 작다. 작다. 알파 베타는 크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는 아까 기억이랑 같지 않았니? 얘는 아까 디귿이랑 같지 않았니? 그럼 요 녀석만 니은 다시라고 보면 되는데 니은 다시가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입만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M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수직선을 또 갖고 와보시면 사실 이거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여러분 위에 수직선 제거 이용해 보십시오. 니은만 입을 딱 돌리면 돼. 기니디가 다 만나는 곳이 아까 어딜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데. 그렇지. 2 이상이고 3 미만이다. 이런 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1번만 잘 서술해 놓으면 2번은 저런 식으로 빨리 답만 내리면 됩니다. 굳이 또 했던 거 보여줄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두 글이 서로 다른 부호다. 요거는 조건 몇 개만 따지면 되더라. 조건 몇 개? 2개 아니었습니다. 2개 적었다가 얘 때문에 한 개를 취소했었지. 그럼 누구만 따지면 돼? 두 근의 곱. 그렇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것만 따지면 되죠. 그러면 D급번의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D급번 풀이의 방향만 바꾸면 M은 누구보다 크다? 3보다. 그렇지. 3보다 크다. 요렇게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1들한테 풀어라 했을 때 3등급부터는 이거 거의 다 까먹거나 못 풉니다. 그래서 1, 2등급 애들이 이런 거 잘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공부를 해서 나중에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한번 할 때 이런 것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어. 넘어갑니다. 1등급은 1등급은 점수로 받는 게 아닙니다. 상대평가라 가지고 4%까지 줍니다. 와, 지금 4%? 학고가 한 전교생 중에 한 150명 된다고 치자. 그럼 4%면 몇 명입니까? 6명. 6명. 1등급은 6명한테 줍니다. 왜 이렇게 짜요 이렇게. 10명은 일부야. 10명 주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등급은 내신 쳐가지고 1등급. 2등급은요? 2등급이 11%까지. 11%? 그러면 한 전교 16등급 정도까지 되겠지. 그게 1등급, 2등급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서울 해가지고 좀 괜찮은 네임밸류 있는 대학을 가고 싶으면 내신 등급이 1.4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1.4? 1.4 평균이. 그럼 그러니까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의. 그 평균적으로 1등급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근데 지금 복태치고 점수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쫙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민재, 민석이, 지수. 지수 뭐 여기 입안이라고 쓰니까 민재랑 민석이랑 요즘 현석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요 몇몇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가서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겸이 좀 노력하면은 2등급 머리랑 1등급을 왔다 갔다 거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류도 요번에 좀 잘 쳤죠. 이런 친구들은 보이는데 사실 시험 쳐가지고 정성 연습 문제 그대로 내는데 뭐 10몇 점대를 이룬다든지 이러면 얘 좀 위태로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점 미친 친구들이 있었죠. 이런 친구들은 얘네들 진짜 나중에 4등급은 받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한 겁니다. 2등급이 꼴찌예요. 9등급까지 있습니다. 9등급은 거의 운동부라고 봐야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1등급 우유만 먹습니다. 사회는 그래. 정글이야. 1등급만 취급을 합니다. 2등급 받았다 대해 상한 우유입니다. 그런 거. 사지도 않고요. 팔지도 않습니다. 너무 잔인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갑니다. 근데 너희는 아주 좋은 게 기회가 아직 한참 남았잖아. 아직 2년, 3년, 4년도 막 남았잖아. 선생님은 그러니까 기회가 안 하면 되지. 남았어요?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a 값 또는 범위를 정해봐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저 멘트, 조건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일단 아래로 볼록한 2차식입니다. 최계가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쓱 한 개 그려줄 건데 두 근의 부호는 달라야 돼. 그럼 0이 여기에 끼어들어야 되는데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우칠까 왼쪽으로 치우칠까? 0이 왼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여기 탁 찍혀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우리는 양수랑 음수가 문제 조건을 만족해 줍니다. 그럼 얘를 너희가 이제 수식으로 만들면 돼. 얘네 둘이 완벽하게 서로 다르다는 보장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따져봐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야 이상이다야? 이상이 크다. 그렇지, 크다가 돼야지.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니까 완벽히 다른 겁니다. 두 분의 합은요? 양수다. 그렇지, 양수가 돼줘야겠죠. 곱은요? 음수다. 그래서 이걸 적는 순간 취소. 그렇지, 얘는 자동 성립. 취소는 좀 그렇고요. 자동 성립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두 개만 따시면 되네. 얘를 기억으로 보고요. 얘를 니은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제곱 a 제곱 아니잖아. 기억을 보면 마이너스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요게 0보다 크다가 돼야지. 그러면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드는 게 포인트라 했죠. a 제곱 a 1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1에다가 3, 4니까 빼기 더하기가 됩니다. 사이법이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되죠. 허허, 할만하네요.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두근의 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네요. 마이너스 a가 넘어갑시다. a는 누구보다 큽니까?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정도는 수직선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3보다 크다랑 또 누구보다 작다. 그렇지. 이 정도는 수직선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3부터 4 사이다. 이런 값이 나오겠죠. 재미없네요. 노잼.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유형 잡아줬던 것 중에 네 번째 거네요.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 이거 조건 몇 개 있어야 되더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이거를 보시면은요. 그림을 자꾸 떠올려 보십시오. 2차를 그렸는데 0을 기준으로 길이 같은 곳에 알파랑 베타가 생긴다 했습니다. 두 개. 그렇지. 그럼 얘랑 동치는 오늘은 처음이니까 잘 봐봐.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되고 더 했는 건 얼마가 돼야 돼? 0이어야 되고 곱했는 거는 음수여야 음수니까 되지. 자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만 따지면 되네. 그럼 이것도 아까 전에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풀어보십시오. 기억에서 등호를 때려버리면 결과가 뭐 나옵니까? A는 얼마? 저기 해놨잖아. 마이너스 3이다 4. 그렇지. 마이너스 3이랑 4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니은도 아까 해놨습니다. 니은은 똑같네요. 어디부터?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4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어. 10단원. 자, 10단원이고요. 1차,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냥 약간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1차 함수입니다.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자, 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y꼴 ax 더하기 b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때 a하고 b라는 개수가 다 의미가 있거든. 얘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 기울기입니다. 얘는 뭐가 되죠? y절. 그렇죠. y절편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예전부터 했던 소리인데 1차 함수에서 다 버리고 하나만 배워라 그러면 뭘 배워야 되게? 기울기. 기울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기울기의 정의를 좀 기억합시다. 베타 x분의 베타.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무슨 증가량? y절. y 증가량.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델타 x분의 뭐? 델타 y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다른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게끔 얘기해줄게요. 자, 요거는요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뭐가 된다 했습니까? 그렇지.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이거분의 이거가 되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다. 여기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1차 함수의 무슨 형을 나타낸 겁니까? 기본형. 이거 기본형 아닙니다. 표준형. 표준형을 갖고 온 거죠. 스탠다드 폼을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있잖아. 요쪽으로 싹 넘겨가지고 여기 는형 만드는 게 무슨 형이라 합니까?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ax 더하기 by에다가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때 요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반형은요, x절편과 y절편 이런 걸 좀 숨겨놓은 건데 가장 뚜렷한 특징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표준형과 일반형은 둘 다 직선을 나타내는데 얘는 못 나타내는데 얘는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은 표준형이랑 일반형으로 다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가로로 찍 끊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y꼴입니다. 이거는 표준형이었다고 치면 a에 얼마 넣고 b에 얼마 넣으면 돼? a에 0 넣고 b에 2 넣으면 되죠. 얘는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양이었다면 y꼴 2가 되려면 얘가 사라져야 되지. 그러면 a에다가 0 넣고 b하고 c에다가 적당한 수를 넣어서 넘겨버리면 이 모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준형이랑 일반형으로 다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세로로 그어지는 이 선 한번 보십시오. x 이꼴 2입니다. 얘는 표준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a, b에 얼마 넣어야 될까? 를 생각해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요 식은요, 표준형으로는 나타낼 수 있다, 없다? 표준형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쓰레기는 아닙니다. 표준형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일반형으로는 또 얘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형. 근데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표준형이 가장 유용하다. 얘는 1차 함수에 안 들어오니까 버리는 케이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상수 함수라고 하죠. 근데 얘는 함수가 돼, 안 돼?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읽어줘야 될까? 직선? 아닙니다. 방정식이라고 읽습니다. x 이꼴 2라는 거 우리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라고. 개념서를 읽어보면 이런 게 다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읽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문득문득 그 이해가 되고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 내 교재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완벽한 교재는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정석의 교재를 자꾸 읽고 또 읽으십시오.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간이 좀 남았습니까?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이제 곧 2학년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걸음 더 갑시다. 한 걸음 더. 자, 요것도 꼭 기억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 시원시원하게 그리시고요. 4개의 직선을 그릴 겁니다. 원점을 지나도록 좀 가파른 거 한 개 그리고요. 좀 완만한 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음수 쪽으로 좀 가파른 거 그리고요. 이쪽으로 좀 완만한 거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뭘 갖고 올 거냐 하면 이 선을 한 개 그려서 기울기 값이라고 갖고 오겠습니다. 자, 기울기 값을 갖고 올 건데 여기를 0으로 볼 거야. 자, 기울기가 양수인 건 일단 누구입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거. 기역, 니은. 맞지? 그럼 기역, 니은이 양수인데 그 중에서 누가 절대값이 더 커? 니은이 더 크지. 그럼 실제 값이 더 큰 게 누구야? 니은이죠. 그래서 기역은 여기쯤 있으면 니은은 여기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가면서 기울기 값이 커진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갈 때 기울기는 증가합니다. 네,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렇게 한 개 주면 이게 y꼴 마이너스 4x, 요게 y꼴 얼마 정도?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절대값이 더 큰 건 누구일까요? 디귿. 디귿의 절대값이 더 크지. 그래서 디귿이 실제로는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실제로는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귿이 여기 있고요. 리을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올 때? 디귿에서 리을로 올 때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 보이십니까? 아, 그래서 디귿에서 리을로 올 때 기울기 증가하는 거죠. 제일 도심. 자,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갈 때 증가하고요. 디귿에서 리을로 갈 때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집에서 무엇을 묻냐 하면은 이걸 묻습니다.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수록 기울기 증가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니은은 여기 있고요. 디귿은 여기 있습니다. 니은에서 증가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디귿은 갑자기 음수 끝으로 가버리거든. 그러면 얘랑 얘는 증가 감소에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의 증가 감소를 따질 때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을 따로 찢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훅 넘어가는 거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거 따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양수 구간과 음수 구간은 아예 찢어서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1차 함수를 배웠다면 됐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해줄 말은 많지만 그런 거 뭐 심화 수학에서 다시 배우고요. 우리는 뒤에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깜짝이다. 자, 깜짝이가 나왔죠. 깜짝이. 훈련된 조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악하게 웃고 있는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식의 그래프는 예전에 7단원 할 때 했었습니다. 무슨 점을 이용해라? 분계점. 분계점을 이용해라. 그리고 연하게, 진하게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는데요. 분계점이라는 게 뭡니까? 나눌 분자의 경계 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계점은 절대값 안에 게 뭐가 되는 순간? 절대값 안에 게 뭐가 되는 순간? 0 되는 순간의 누구 값? X가. X값. 그냥 디테일해야 됩니다. 디테일.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요. Y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분계점이라고 하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꼴 뭐가 됩니까? x-1이 되죠. 밑에 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그렇지.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를 암묵적으로 fx에서 f1 함수라고 보고요. 얘를 f2 함수라고 봅니다. 그럼 함수가 몇 조각 났습니까? 두 조각 난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웹쿡에서는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조각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각 함수. 그러면 이런 조각 함수를 그릴 때는요. 제한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연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뭐하게 그려야 됩니까? 진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first 연하게 그리셔야죠. 그리고 second 여기를 다시 뭐하게? 진하게 그리는 겁니다. 연하게 진하게 연하게 진하게.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을 갖고 올 건데요. 1사분면 부각시키고요. 여러분들 연필로 진짜 연하게 그려보십시오. x-1이라는 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도록 이렇게 연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x절편이 1이 되는 걸 아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다시 진하게 그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색깔을 칠하고요. 이 부분을 진하게 그리는 거죠. 그래놓고 f1 펑션이라고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건 y절편 1을 기점으로 해서 45도로 쭉 내리는 거죠. 이것도 연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어느 부분만 다시 진하게 그려야 돼? 1보다 뭐한 부분? 작은 부분. 1보다 작은 부분을 진하게 그립니다. 구멍 뚫어서 쫙 그려주시면 얘가 f2 펑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살아남고 선택받지 못한 놈들은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화 수학할 때 절대값은 항상 무슨 모양으로 그려진다? V자 모양으로 그려진다. 그 다음에 x가 여기 절대값한테 0 되는 순간에서 V자가 그려진다. 뭐 이렇게 외웠었지.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됐어. 감 잡겠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분계점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조각함수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빨리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가 되거든요. 자, 1번은요. 7단원 할 때 사실 강조 많이 했습니다.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얘는 무슨 모양으로 나온다 했습니까? 그렇지. 물바지 모양이라 해가지고 그림이 딱 정해져 있다 했었죠. 이것도 보시면 분계점이 몇 개입니까? 중국에 분계점이 2개인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도 빨리 정리를 해보면 쫙 그어가지고 1이라는 분계점과 3이라는 분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요 구간으로 나올 거니까 조각이 몇 조각 나는 걸까? 함수가 3조각 납니다. 그래서 y는 해가지고 여기 f1 펑션, f2 펑션, f3 펑션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왼쪽 부분. 그 다음 x가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잘 들으십시오. 쌤,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는데 어디에 붙여야 돼요? 둘 다 붙여도 되고요. 한쪽을 없애도 됩니다. 둘 다 떼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3 펑션은 3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조각이 나 있는데요. 이것도 할 때마다 연하게 진하게 그릴 수 없어. 연습을 해보니까 항상 물바지 모양, 디귿자 모양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 1이라는 곳과 3이라는 분계점이 있는데 1 넣어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3 넣어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보시면은요. 이런 물바지 모양이 나온다고요. 해본 적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디테일하게 가십시오. 여기가 x축이거든요. x가 1보다 작으면 분계점에서 1보다 작으면 어느 펑션이 나오겠습니까? F1 그렇지. 그러면 얘는 f1 펑션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가운데는 F2 그럼 가운데는 뭐? 2 f2가 되겠죠. 끝에는 F3 그렇지. f3 펑션이 되겠지. 나중에는 골라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2번 한번 봅시다. 사실은 얘가 중요하거든요. 절대값 3개짜리. 절대값 3개짜리는요. 일단 분계점이 몇 군데 나옵니까? 1, 3, 5 해가지고 여기 파 이렇게 나옵니다. 조각이 몇 개 났어? 4조각 4조각이 났죠. 그래서 4조각이 나 있는데 그럼 이거 y꼴 해가지고 또 f1, f2, f3, f4 펑션으로 갈 겁니다. 그럼 얘는 x가 1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1부터 3까지가 될 거고요. 3부터 5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5부터 끝까지가 되겠지. 이렇게 4조각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여기를 연하게 그린 다음에 저기를 뭐하게 그립니까? 진하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얘도 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어. 해보면은요 똑같은 그래프가 항상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하면은요 여기를 쫙 그어가지고 x축으로 갖고 오시고요 분계점마다 찍어줍니다. 1, 3, 5를 찍습니다. 넣어주세요. 자, 3에서 있잖아. 가운데 있는 3에서 가장 낮은 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이랑 5에서 조금 더 높은 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좀 가파른 직선과 완만한 직선과 완만한 직선과 가파른 직선이 나옵니다.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외울 건데 우리는 무슨 얼굴로 본다? 여우 얼굴 그렇지. 여우가 웃고 있는 얼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3개짜리 합은 여우가 튀어나온다. 안 보입니까? 병신. 이렇게 가는 거죠.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가 f 몇 펑션일까? 1보다 왼쪽입니다. 관계식이 f 얼마? 그렇지. 여기가 f 얼마? 1 펑션이 되지. 요 직선은 f 뭐가 될까? 1부터 3 사이면 f 얼마?
펑션이 되죠. 얘가 F3고 얘가 F4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태가 있고요. HW가 있습니다. 안돼 복회 멈춰. 복태는 그냥 배운 데부터 배운 것까지입니다. 배운 데부터 배운 데까지. 오늘 배운 것입니다. 그냥 싹 다 공부하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HW는 뭐냐 하면은 정석 몇 단원까지 연습 문제? 9단원 연습 문제까지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센 몇 B까지 4단원 B 단계까지 다 푸셔야 됩니다. 5단원 전까지 푸시면 됩니다. 목차 보시면 4단원이 어딘지 보일 거야. 그거 다 푸시면 됩니다. 까지 이해됩니까? 자, 한 개 더 말해야 되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 쳐가지고 20점을 안 넣는 친구들은 숙제가 원전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가정에 깔고 주말마다 클리닉 시간에 다시 풀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7단원 하다가 조금 덜 끝났는데 8단원이랑 9단원을 빨리 연습을 해 오십시오. 클리닉 시간에 자꾸 그거를 빨리 쳐내는 걸 훈련해야 되지 클리닉 시간에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클리닉 시간에 그걸 잡고 있는 것 자체가 3, 4등급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와서 총괄평가 잘 쳐가지고 나는 이거 말고 추가로 문제를 더 받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